Hello everyone, how are you? Very good.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은요 쌤하고 관계사 부분의 마지막 파트에 여러분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관계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반이 이런 얘기를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이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잘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관계 부사는 접속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그 다음에 관계 부사는 부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한 리듬감인데 우리 학생분들이 선생님 제가요 언제 관계 대명사를 쓰고 언제 관계 부사를 쓰는지 아리까리합니다 라를 물으신다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했던 두 문장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선생님이요 영어식 마인드가 있다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일단 주어 땡기고 그 다음에 동사를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뭘 쓸까 잘 생각해 보세요. 쌤이 지금 요구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샀던 침대 그럴 때 뭐를 쓰게 뭐가 탁 떠오르세요? 내가 샀던 침대가 되게 딱딱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샀던 침대 그럴 때 뭐가 탁 떠오릅니까? I가 떠오릅니까? The bed가 떠오릅니까? The bed. 그죠? 그게 완전 잘하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샀던 침대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요 내가 잤던 침대 우리 지난 시간 거 이거 할 거거든 쌤이요. 내가 샀던 침대 그럴 때 여러분들 뭡니까? 한국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죠. I, 바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콩글리시 세상에 들어가신 거고 잉글리시 세상에서는 잘 보세요. 내가 샀던 침대 그러면 뭐부터 떠야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샀던 거예요. 침대라는 거예요. 침대지. 그래서 쌤이 뭐부터 확 던지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명사부터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입니까? 쌤이 뭐부터 던집니까? 보세요. The bed 시작. The bed I bought. 정말 잘하셨죠? 다시 해보세요. The bed 시작. The bed I bought. 그 다음 우리는요 내가 잤던 침대 그럴 때 우리는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잤던 침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I가 떠오릅니까? The bed가 떠오릅니까? The bed.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the bed 던지고 내가 잤던 해보세요. 시작. I slept. 그럼 제가 해보세요. The bed 시작. The bed I slept. 우리 여기서 쌤이 대박 내고 싶은 게 있어요. 딴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샀던 침대는 딱딱했다 할 때 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과거로 그냥 뭡니까? Was hard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잤던 침대도 was hard 딱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 조잡하게 관계 대명사 선생님이 이번에 기초 토익을 여러 번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 수업을 하면서 저거 하는 것 같아. 그 영상 수업을 쌤이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실강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켜본다는 건 되게 무시무시한 작업인 것 같아요. 쌤이 티칭을 한 14년 동안 했는데도요.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고 영상으로 카메라가 내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니까 쌤이 수업 준비를 하는 거 있죠. 새삼스럽게. 뭐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수업 준비해요. 쌤이요. 오래 가르쳤더라도 들어오기 전에 항상 뭡니까? 수업 계획, 그거는 쌤 4대 출신인 것도 있지만, 그 클래스 플랜은 항상 짜고 들어오거든요. 물론, 플랜 짜는 거에 3분의 2밖에 못 합니다, 항상. 이제 이런 헛소리도 하고 이래서 시간 모자라서. 쌤이 영상 촬영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이제까지 쌤 수업 해봤는 것 중에서 기초 토익 수업을 가장 여러분들 쌤이 알차게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때는 우리만 공부 열심히 안 하시니까 막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진도도 밀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쌤 보강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기초 토익 파트 베이직 토마토를 하나도 쌤이 빠지지 않고 싹 다 완결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쌤 그것도 되게 기분 좋고 우리 반이 혹시라도 이 선생님한테 실강을 듣거나 영상 수업 듣는 친구 중에서 어학연수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지금 실용용법 이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들 저런 거 있죠. 어학연수를 가는데 제가 기초 토익을 해야 됩니까? 올해 딱 한 달을 하고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학연수 가면요 회화를 잘하고 싶고 우리가 라이팅을 잘하고 싶으니까 기초 영작문이나 지금 이런 거 쌤하고 공부하지만 우리 반 대학생들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토익은 왜 왔고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익 공부를 점프를 안 해보고 가게 되면 어학연수 기간 내내 불안합니다. 내내. 안 그렇겠어요? 이래 가가지고 토익 공부는 왜 하지 싶은데요. 근데 기초 토익 같은 거를 딱 쌤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초 토익을 한 달을 딱 공부하고 어학연수 가게 되면 어떠냐면
토익은 이런 것이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덜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어학연수 할 때 또 어학연수 할 때 방향성 잡기가 쉬워요. 아, 이런 거 토익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걸 토익으로는 이렇게 빨리 더 공부해놔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잡으려면 어학연수하고 와서 토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한 달이라도 딱 배우셔가지고 토익은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어학연수가 덜 불안하고 아시죠? 그래서 쌤이 그런 팁도 좀 드리고 싶어요. 쌤이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그걸 적어놨습니다. 묻고 답하기에다가 어제 쌤이 적어놓은 거가 묻고 답하기에다가 어학연수 가는 거랑 그 다음에 토익 공부 기초약한 친구들 400점대 이하 친구들 준비하는 요령하고 쌤이 2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참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쌤이 토익 얘기를 생뚱맞게 지금 했냐면 잘 보세요. 토익 시험에서는 다른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딱딱딱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볼 때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명사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났나? 주어 동사가 났죠. 하지만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라고 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샀던 침대 보세요. The bed 아시죠? The bed I bought. 그죠? 내가 잤던 침대 보세요. The bed 아시죠? The bed I slept.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지만요. 즉 관로 쳤는 것이 종속절이라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닥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boat예요. 쌤이 뭐라고? 토익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요게 주절입니까? 쌤 관로 안에 섰는 것은 주절입니까? 종속절입니까? 종속절 시험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된다? 종속절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종속절이 여러분들 딱 보니까 나는 을 샀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요? 불완전하죠? 여러분들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인마가 VT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다. 여러분들 목적어도 필요하고 우린 뭐도 필요합니까? 접속사도 필요하죠? 그럼 영어에서 접속사와 목적의 기능 같이 하는 게 우리 금방 말씀드린 접속사와 목적의 기능 같이 하는 게 뭐라고 쌤이? 관계 대명사. 여러분들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쌤 드리고 싶은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들 요 말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충성이니까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지금요 사물. 그러니까 which예요? who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which. 혹은 사람 사물 다 받을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다? that. 이런 조잡함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여러분들 기초 토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쌤이 자꾸 조잡하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점이 대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유형화 시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쌤한테 이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문제로 보게 되면 되게 실감이 나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로 보니까는 또 정리 덜 된 부분이 있거든 자기한테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공무원이나 편입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독해가 바짝 급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문제 풀반 수업을 쌤 들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왜 청강의 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날 파트 5, 6 문제 풀이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앉아 계셔보세요. 문법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막상 못 푸는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정리가 좀 덜 됐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가 덜 됐는데 어떻게 속도가 붙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그러니까 청강날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그리고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쌤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세요. 내가 잤던 침대 한번 해볼까요? The bed 시작. The bed I slept. 여러분들 이 문장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slept죠. 그러면 자다 동사 sleep, slept에서 sleep 동사는 VT입니까? VI입니까? VI. 자다. 을을 자다가 아니라 자다니까 그러면 쌤 묻는 말 대답해볼까요? I slept. 나 잤거든 할 때 얘는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여러분들 뒤에 절이 완전한데도 뭘 자꾸 집어넣으라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 반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번에 완전한 절이 왔는데도 뭘 자꾸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이번엔 대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부사도 필요하고 또 무슨 기능도 필요합니까? 우리는 절이 왔다는 얘기는 접속사의 기능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반 이번에는 접속사의 기능과 무슨 기능을 합쳐놓은 거? 부사의 기능을 합쳐놓은 것을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앞에 딱 보니까 관계 부사 우리 반이 알고 계신 것이 when, where, why, how 중에서 그러면 딱 보니까 bad니까 뭐예요? 장소지 않습니까? 장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를 쓰시면 돼요? where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우리 토익 시험에 뭐 물어보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종속절에서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slept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기초 토익반에 가면 쌤이 여기다 형광펜을 막 그려준다. 그래서 얘를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잤다는 얘기는 완전한 절이니까는 뭐가 필요하고 부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접속 부사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만 보세요. 해석까지 끌어당기는 게 진짜 공부 아닙니까?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이 웨어리라고 하면 입에서 뭐가 터집니까? 어디에가 터지죠, 확실히.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노?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즉 의문부사고요. 우리는 의문부사입니까? 관계부사입니까? 오늘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앞에 거 가져와야 돼. 인마랑 관계를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 가져와서 어디에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문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올방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잤던 여문이가 침대에 보세요. The bed where 하시죠? The bed where I slept.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침대는 어디 있는데 내가 잤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잤던 침대입니까? 내가 잤던 침대. 그건 쌤이 너무 직역했고요. 쌤이 아주 의역했고 직역해볼게요. 그 침대에서 내가 잤는데 딱딱하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직독직해의 기술이에요. 이것이죠. 그러면 쌤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where를 어디에 됩니까? 어디에 그러셔야 돼요? 아니면 침대에서 그러셔야 돼요? 침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게 바로 쌤이 그 문장 본문에서 쌤이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독해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어민들이 지네 나라 말이니까 지네도 읽고 사니까 뭔가 규칙이 있겠지. 근데 제일 기본적인 규칙이 문법이고 그걸 이제 독해에다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 문장 보는 눈이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근데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딱 보고 나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1번 구조와 2번 구조는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 주절은 똑같죠. The bed was hard, the bed was hard지만 여러분들 명사를 형용하는 수식어구 즉 형용사 쇼 그죠? 이 형용사절이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엄청 다르다. 아시죠? 여러분들 쌤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쌤이 요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종속절에서 봤을 때 야를 보니까 여기 뭐 관계 대명사, 야를 보니까 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입니까? 관계 부사입니까? 관계 부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쌤 복습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지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쌤이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쌤이 학습 목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I gave you 5 objectives this class. 그죠? 수업 시간에 5가지의 목표를 드렸는데 쌤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잤던 침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the bed 시작. The bed I slept 같이 해보세요. The bed 시작. The bed I slept.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내가 짱짱짱 했을 때 내가 잤죠. 침대를 자요. 침대가 자요. 침대의 자요. 쌤 지금 목적격, 주격, 소유격 해본 거잖아요. 침대에서 자는 거요. 침대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 쓸 겁니까? where 쓰는데 얼마 내가 시험 치러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죠. 2개로 딱 쓰라고 나와 있는 거죠. 낭패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왜 이래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초딩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죠?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쌤이 대박 터지는 걸 오늘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딴 게 아니고 영어는 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반이 방이 뭐예요? The room 아닙니까? 방 안에서 해보세요. In the 시작. In the room. 방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래요? to가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으로 해보세요. to the 시작. to the room. 방의. of the room. 그죠? 방으로부터. from the room. 엄청 잘죠? 여러분 잘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 지금 하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부사쇼가 되었죠? 여러분들 전명구는 부사구 맞죠? 그냥 더룸 하면 방인데 방의 여러분들 거기서 부사구도 되고 형용사구도 가능하지만 여기 선생님 부사구를 써보고 싶은 거죠. 근데 선미가 방으로 방 안에 방으로부터 이렇게 쌤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you 해볼까요? 너의 해보세요. of 시작. of you 너 안에 in you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뭐예요? to you 너로부터 from you. 여러분들 느낀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영어는 초집중해서 보십시오. 전치사 뒤에 명사나 혹은 뭐를 쓰게 되면 대명사를 쓰게 되면 얘가요. 형용사구도 변하지만 부사구도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라 그러면 전명구는 부사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쌤말 본트가 대박 치는 게 이겁니다. 영어는 전치사 뒤에 뭐를 쓰게 되면 잘 보세요.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를 쓸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대명사도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그래서 전치사 뒤에다가 관계 대명사 쓰잖아요. 그럼 이거 뭘로 바꿨을 때도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관계 부사로 바꿨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를 이해 못한 친구는 여러분들 뭐를 이해를 못한 겁니까? 이 말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지. 사실 그죠? 뭐예요? 전명구는 부사구이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가끔씩 뜻만 통해 준다면 뭘로도 바꿨을 수가 있다? 관계 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쌤이 이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쌤 보십시오. 얼마 쌤이 좀 착한 짓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번 써볼게요. The bed in which I slept. 원래는 이 문장이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럼 쌤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독해 이게 많이 나옵니다. 독해. 아시죠? 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딱 보고 나서 올바른 묻는 대답. 올바른 침대 쓰고 나서요. 이거 뭐예요? 올바른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대박 치는 문법이 한 게 있는데 올바른 영어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 중에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무슨 격만 쓰게 돼 있습니까? 올바른요? 목적격이죠. 왜요? 내가 영어를 안만 모아지만 look at I입니까? look at me입니까? look at me.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이잖아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도 무슨 격을 써야 됩니까? 당연히 목적격을 써줘야 돼.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요? which. 사람일 때 염더미가 사물일 때 which. 사물일 때 뭐습니까? whom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뭘 써준다? whom. 사물이면 뭐 써줍니까요? which. 여러분 그런데 와 대박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사람에도 쓰고 사물에도 쓰고 주격에도 쓰고 목적격 쓰는 게 누굽니까? that이죠. 근데 올반요 관계 대명사 that을 절대 쓸 수 없는 경우가 2번 나옵니다. 영어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 칠 때 완전 대박이잖아요. 우리 기초 토익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관계사 that이 불가능한 경우 2가지라고 쌤 학습목표에 쓰는데 보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반이 관계 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that 불가능한 2가지가 첫 번째 뭐? 영어는 전치사 다음에는 that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안 된다는 걸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는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which 아니면 뭐가 정답이에요? whom.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쉬워요. 파트 5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그죠? 그래서 which 하면 whom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쌤아 그럼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쌤 다 말 꺼드릴 테니까는 기다려보시고 그러면 쌤 말이 전치사 in 다음에 whom입니까? which입니까? 올바른 침대가 사람이 아니니까는 뭐예요? 당연히 in which 이것이죠. 그러면 이제 쌤이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 침대 여러분들 의미가 which가 맞는 게 뭐예요? 침대 아닙니까? 맞죠? 그럼 보세요. 그 침대에서 내가 잤는데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왜 in이 있으면 뭐뭐 s입니까? 만약에 우리는 to which가 있으면 합니까? 그 침대 우리만 같이 해보세요. 그 침대로 만약에 from이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우리반이 독해하실 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면 대강 떼우고 치우대요. 그러면 혼나요. 아시죠? 그러면 독해 못해요. 쌤이 지금 문법 시간에 잘 다져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침대 그래서 from which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침대로부터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죠? 또 of which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침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래서 내가 잤는데 이렇게 이해갑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쌤 챙겨놓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쌤 할 말이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때는요 of which일 때는 뭘 합니까? 침대로미가 침대의미가 침대의니까 그때는 부사의 느낌이 안 드는데요. 뭐뭐에서 그럴 때 요걸 때는 딱 당첨인 거 있죠. 여러분들 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where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때 이제 우리 반 보세요. 머릿속에 이제 기초용법이 빛나는 거죠. 전명구는 뭐? 부사구.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뭘로? 관계 부사로. 그죠? 그래서 다 기초용법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은 원래 아시죠? 아까 The bed I bought. 내가 샀던 침대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침대를 사다. buy 동사가 타동사니까 목적격이 필요했고 내가 잤던 침대 I slept도 돼요. 내가 잤으니까 침대에서 자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 부사가 필요한 거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 그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쌤이 그거까지 챙겨드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는 쌤이 학습목표 아직 못 적은 친구 계시니까 쌤이 한번 여러분들 학습목표 정리를 해보는데 자, 이거 이제 지우고요. 여러분들,
1번 학습 목표가 바로 뭡니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앞에 여러분들 뭐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콤마를 대뻑 많이 본다? 이 얘기를 쌤이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2번 내가 사는 곳을 영작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그거 여러분들 사실은 말하기 패턴반 C반에 가시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집약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말하기 패턴 C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 쌤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듣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귀가 잘못되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각신경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청각신경은. 근데 왜 듣기가 안 되냐면 구조를 모르면 듣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 포인트가 선생님 저는요 기초 토익 LC 예비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트 1, 2만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반이에요. 이지민 쌤 수업하시는 거. 근데 그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쌤 보니까 초보자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말하기 패턴을 공부하시면 제일 듣기가 빨리 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조를 계속 외우게 하거든요. 입으로.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외운 것은 여러분들 영국 사람이 얘기해도 알아듣고 미국 사람이 얘기해도 알아듣고 어떤 액센트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듣기가 안 됩니까? 우리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초창기 듣기 공부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 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백날 틀어줘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맹 모르지. 사운드는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써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조 암기가 최고예요. 말패반 쌤이 강추. 여러분들 그래서 지수업을 지가 막 추천하는 건 좀 웃기죠. 근데 여러분니까 뭐 하겠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종소리 자기가 내는 거 똑같죠. 그래서 특히 우리 북문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듣기 수업이 없거든요. 지금은 나중에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하기 패턴반의 역사가 한 7년 됐습니다. 6년 됐구나. 우리 학원에서 생긴 지가. 거 있는 것만 싹 다 외워가지고도 듣기 시험 잘 치는 학생 진짜 많아요. 왜냐면, 우리만 정말 적극적으로 외워본 적 없죠. 그러니까 구문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집 사는 여자,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the bed I slept, the bed I bought, 이렇게 우리가 구문을 자꾸 외워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말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요, 근데 초창기 듣기 공부는 말패입니다. 사실은 회화도 회화지만 회화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그래서 비법 아닌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래서요, 1번하고 3번은 쌤이 문장 전체, 문장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쌤 말씀드릴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가끔씩 뭘로도 풀어쓸 수 있다? 관계 부사. 그럼 관계 부사를 두 개를 따그러면 뭐라고 쌤이요? 적절한 전치사 플러스 뭐 관계 대명사. 그러면 정말 대박은 전치사 뒤에는 관계 대명사 두 개밖에 못 옵니다. which하면 뭐밖에 못 온다 쌤이요? whom. 그치? 여러분들 사지선답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이지선답니까? 이지선다.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런 거 탁 박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대시 불가능 경우 두 가지 한 개만 더 하면 우리 대박을 내는데, 쌤들 일로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되게 쉬운 얘기 쌤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여러분들 2번 해야 되겠네. 내가 사는 곳 해보세요. 속으면 안 돼요. 곳이 뭐예요? place 아닙니까? 내가 사는 곳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I가 떠올라야 됩니까? The place가 떠올라야 됩니까? The place. 그렇지. 우리반요 이때 I 터지는 순간 다시 공부해요. 아시겠죠? 반복하시면 되죠. 반복. 여러분들 그죠? 그럼 보십시오.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사는 곳 그럴 때 I는 바보 오바리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는 곳 할 때 뭐부터 떠오릅니까? The place where. 내가 산다 해보세요. 시작. I live.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초복합반의 제목이에요. 우리가요 사는 집의 종류에 대해서 어휘를 쫙 가르쳐주는 반이 기초복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사는 곳 하는 영작을 모아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아시죠? The place where I work. I live입니까? 다시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아시죠? The place where I live.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 쌤 시킨 거 하세요. 내가 일하는 곳 직장 해보세요. 직장. The place. 시작. The place where I work.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는 곳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영어 공부한다 해보세요. I study. 시작. I study English. 영작되죠?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났다 해보세요. I was. 시작. I was born. 그럼 내가 태어난 곳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I was born.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쌤 본질적으로 관계 부사가 쉽다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쓰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쌤 할 말 있다. 이거 싹 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완전하죠. 근데 완전한 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대명사가 필요합니까? 부사 필요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부사가 필요한 거죠. 본토 잡아내겠죠? 모르겠거든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도가 탁 터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삽니다. 내가 일합니다. 저는 공부합니다. 저는 태어났습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입니까? 부사.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 거지. 싹 다 넣으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다 해보세요. We first 시작.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we first met. 야니 우리 처음 만난 장소 기억나나? 쌤이 지난 시간에 왜 그런 거 좀 묻는 거 싫어한다 갑니까?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싶나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디테일한 거 여자가 묻는 거 좋아하나 그런 거. 화장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 뭐하죠? 그런 거 하면서 기억 안 나던데. 자, 보세요. 야, 니는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기억나냐? 보세요. Do you remember the place? 시작.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we first met? 이렇게. 뭐냐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기억나니? 다시 해보세요. Do you remember? 시작.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we first met? 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니? 100글 다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날이니까 뭐 할 겁니까? The day.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When. 아시죠? 해보세요. Do you remember the day? 시작.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이런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여러분 생일 해보세요. 여러분들 today when 시작. Today when I was born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때 그날 아시죠? Which is called birthday we can say.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쌤이 이 얘기를 가요. 바로 우리가 이번 학습 목표인데 이러고 나서 쌤이요 대박치는 문법을 지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문장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써보십시오. 쓰면서 우리 해볼까요? 우리 옆집 사는 여자 한번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의사이다. 우리 다 외워서 우리 학원 전교생이 외워서 계셔야 되는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옆집 사는 여자는 의사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잘 하셨죠? 여러분들 거기까지. 그러면 얘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적어보세요. 오케이, 우리 이렇게 적으시고요. 둘 중에 한 개 맞고 한 개 틀렸습니다. 그 얘기 할 겁니다, 쌤이요. 또 두 문장 더 적겠습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 문장을 적어 놓으시고 선생님들 설명 한 개만 더 들으면 다 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쓰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1번은 우리가 늘 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자 주점을 읽어보세요. 그 여자는 의사다 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is a doctor. 근데 어떤 여자입니까? 그러면요. who 빵빵빵. 여러분들 옆집 사는 여자는 의사다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에서 쌤 지금 하려는 말. 여러분들 야는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죠. 우리 이제는 필기 안 하시고 초집중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쌤 지금 하려는 말이 그 여자는 의사다. 여러분들 어떤 여자예요? 옆집 사는 여자입니까? 2번 한번 해보세요. My brother Jim 시작. My brother Jim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우리 형아 짐은요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who를 딱 갈라치시고 who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Jim 아닙니까? Jim은요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데 의사다 아닙니까? 근데 세 말이 여러분들 둘 중에 한 개만 맞고 한 개 틀렸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여러분들 다 뭐를 향한 누르기입니까? what은 명사절이지만 나머지는 싹 다 뭐를 향한 누르기다? 앞에 있는 명사를 향한 무슨 절? 형용사절이잖아요. 형용사 쇼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 말은 이때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이때는 그냥 뭐예요? 그 여자는 의사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옆집에 산다는 정보가 없으면 그 여자가 누군지 우리 반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반이 우리 형 짐이
짐이 옆집에 사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안 밝혀도 상관없지 않나? 즉 여러분들 우리 형아 짐은 여러분들 미가 의사인데 옆집에 산다는 정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요. 여러분들 쌤 말이 딱 포인트가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결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야가 어때요? 그 여자는 의사를 그럴 때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형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야가 야를 형용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을 무슨 용법 그럽니까요? 앞에 명사를 한정해준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판단해보세요. 우리 형아 짐이 의사니까 옆집에 살던 동 말드는 간에 여러분들 누가 의사입니까? 막연히 여자 매미가 우리 형아 짐입니까? 짐 확실하여 여러분들 그래서 요 명사가 확실할 때는 앞에다가 관계대명사 앞에다 뭘 씁니까요? 콧말 딱 써서 숨을 확 쉽니다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My brother Jim 이렇게 숨 쉬는 거예요. 그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데 의사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보십시오. 지금 얘가요 문장 중간에 찡길 때는 뭘로 처리합니까요? 콤마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많이 삽입하죠. 그래서 독해만 가면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콤마 코바는 여러분들 없애서 그냥 해석 안 해도 되는 삽입 찌끄레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 지금 괄로 쳤는 거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My brother Jim 시작. My brother Jim is a doctor. 누가 의사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죠. 누구요? 우리 형아 짐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요 여러분들 쌤 괄로 쳤는 거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The woman 시작. The woman is a doctor. 여러분들 그 여자는 의사다. 그 여자가 누군지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앞에 것을 한정해 줘야 되니까 한정적이라 그래서 숨 쉬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 주셔야 되고 얘는 어때요? 누군지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박 뭐예요? 고유명사도 있지 또 막연한 형아 나누고 나의 형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정해 주는 것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합니까? 군더더기입니까? 군더더기. 그래서 우리가 군더더기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숨을 확 쉬뿌리는 겁니다. 영어 나름대로 짱구 잘 굴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My brother Jim 이렇게 숨 쉬뿌리는 겁니다. 좀 흉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Who lives next door as a docto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반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콧말을 봤어요. 그럼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마가 뒤에 군더더기 정보에 불과하고 이것만 있어도 떡을 치고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뒤에 거 굳이 한장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금방 쌤이 했는 말투를 영어식으로 선생님이 유식하게 해볼까요? 쌤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콤마 쓰고 나서 뭡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쌤 썼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계속되는 정보입니까? 계속되는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트라 알파의 개념이고 여러분들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어로 뭘 합니까? extra information의 개념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 반 선생님이 사라져도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 아셔야 되죠.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딱 봤을 때 앞에 명사만 봐도 뭔지 확실하게 알 때 쌤을 본드 잡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반 챙겨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반 이렇게 썼는데 우리 반 그러면 뭐 컴마를 언제 쓰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한 페이지 나옵니다. 우리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 두 가지 용법. 한 번은 뭐요? 한정적.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계속적. 그래요. 근데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얘가 컴마를 쓸지 안 쓸지 뭐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것이 정해지는지 안 정해지는지 보고 우리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 뭐게요? 이거 뭐예요? 짱짱짱 이렇게 우리반이 아이고 지고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선생님 할 말이 관계대명사는 뭐 쓸 수도 있습니까? 후도 가능하고 뭐도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that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후가 좋아요? that이 좋아요?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도 뭐예요? 여러분들 후도 가능하고 뭐라고 합니까? that도 가능해야 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제 나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에도 쓰고 사물에도 쓰고 주격에도 쓰고 목적격도 쓰고 관계 부사할 때도 땜빵이 잘 되고 하지만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몇 가지가 있다. 영어에서 두 가지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토익 시험 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뭔지 압니까?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요. 첫 번째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콤마 that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쌤 이제 정답 나왔습니다. 콤마 쓰고 나서 that 즉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렇게?
접속사로 쓸 때도 많죠. 대신 그냥 순수하게 접속사 그런 거랑 헷갈려서 걔들이 그 막아놨어요. 아시죠? 그러면 쌤님이 없는데 우리만 시험 치러 갔어요. 근데 이거 딱 이제 필기가 되셨습니까? 근데 두 가지 하시고 그러나서 우리만 쌤 봐요. 그러면 쌤님이 없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치러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토익 파트 5 시험 문제를 쌤이 한번 기초 토익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착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요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짱구처럼 이렇게 이제 막 시험을 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보자마자 뭐는 일단 아닙니까요? 콤마대스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공부를 그렇게 한 발자국만 했는 놈은 대스는 아닌지 대반 알아야 돼요. 아시죠? 하고 안 하고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게 정답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아닌가 알고 그 다음에 양지 잘 모르겠지 그죠? 여러분들 앞에 거 보십시오. 쥐면 사람이니까 뭐라면요? 후조 그건 무엇이 어려워요? 공부를 안 해놓을 게 어렵지. 안 한 것은 다 어렵다 하죠 사람들이요. 안 했다 안 그러고 쌤 보니까 그렇던데 관계되면서도 그렇대요. 진지하게 공부를 안 해놓고는 다 어렵다 그런 거 있죠. 쌤이 영어 상담 받아보면 정말 그래요. 영어 너무 어려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쌤이 어미가 그럼 진지하게 1년을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럼 어미가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본 책무 종자가 없거든요. 안 했는 것은 다 어렵다 안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죠? 또 어렵다의 정의가 되게 오해가 많이 됩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안 했는 것은 어렵다 그러고 또요 많이 해야 되면 어렵다 합니다. 양이 많은 거 그죠? 기초복화 같은 거 양이 많거든요. 거의 어렵다 하대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거는 많은 거죠. 또 어떻습니까?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죠. 참 정정당당을 필요해서 이게 쌤이 초급 친구들 상담을 이게 쌤이 카페에 한번 들어가서 그 쌤이 단계 적어놓은 걸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반 그래서 쌤 시킨 대로 기초 토익이 토익 공부하려는데 기초가 약하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기초 영문법 실용용법 2번 반복하고 연습 문제 몇 번 풀고 그 다음에 기초 토익 기초 복합 뭐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반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진짜 했는데도 어려운 거 맞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해놓고 자꾸 언니가 영어 공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그런 거 좀 씁쓸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한 2년 힘들어가 영어 공부 해놓으면 평생 편합니다. 그죠? 어차피 뭐 쌤 늘 생각하지만 인생 한 방인데 재밌게 살다 죽으라가면 영어를 좀 하면 훨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회가 많으니까. 근데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답게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광대면서 어때요? 하니까 별거 아니죠? 안 해놓고 이때가 어렵다 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죠? 반복해라. 어디 날로 물러고 한 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하고. 쌤은 계속 가르쳤는데 이걸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울반이 또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 번 하고 이해할 생각을 다 하십니까? 감히. 그죠? 여러분들께서 참 그 겸손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학습이 아닌가. 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도 그렇죠. 내가 백날 깔끔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한번 딱 하고 나서 우리 실용용법의 연습 문제 한번 탁 풀어보시면 진짜 겸손해집니다. 모르겠다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겸손해지고 싶으면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쌤이 그러면 요렇게 딱 하고 나서요 나한테 물으세요. 쌤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만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대명사 주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대명사 다 그래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쌤한테 쌤님 관계대명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계부사 앞에 여러분들 뭐가 떴습니까? 콤마가 뜰 때는 쌤이 딴 거 아니고 뭐라고? 앞에 있는 명사가 여러분들 뭐 하는 경우인가요? 정해지는 경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만 볼까요? 야 나는 여자를 만났다 해보세요. I met 시작. I met a woman. 여러분들 그래서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어요. 쩡쩡쩡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who입니까? which입니까? 아니면 who's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where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이거 대박 치는 문법으로 여러분들 보실 테니까 잡으십시오. 일단은 여러분들 뭐예요? 주어가 있네. 그다음 뭐니까 broke down 발음이 따져 break down. 그죠? 완전 이게 부사로서 완전히 깨지다. 기초복화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깨지다. 즉 차가 퍼졌다 뜻이에요. 그러면 쌤이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절과절을 접속하는 무엇이 필요하고 접속사가 필요하고 뒤에 뭐가 없는가 보세요. 차가 고장 났다? 얼마? 차가 고장났다는 얘기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일단은 차가 고장났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여러분들께서 주격 쓰는 친구 대박 혼나죠. 왜요? 주어가 있는데 어디 주격을 쓰니? 주격 친구 혼나죠. 왜요? 주어가 있는데 어디 주어를 씁니까? 그래서 주어는 일단 제외되고 얍니까 할 때 우리반 잘 보세요. 우리반이 who's가 정답인지 where인 정답인지 봤을 때 우리가 who's가 생각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유격 아닙니까? 소유격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가져와서 뭐뭐
의. 그 다음에 부사는 뭘 합니까? 뭐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여러분들 뭐는 여러분들 대명사는 소유격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왜요? 부사와도 되잖아요. 뒤에 절이 완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랑 관계시켜 봐야 돼. 여자에서 차가 고장납니까? 여자의 차가 고장나야 됩니까? 여자의.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반은 뭐라는 걸 아셔야 됩니까? 소유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가 정답이고 야는 탈락. 왜 오답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후즈가 났을 때 뭐 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누구의 그럽니까? 그 앞에 거 가져와서 그 사람의입니까? 그 사람의. 잘 써요. 내가 그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자의 차가 박살났더라? 여러분들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십시오. 쌤이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똑같이 봤을 때 이제 보세요. 내가 에이미를 만났는데 보세요. I met 시작. I met Amy who car broke down. 오, 우리 왜 틀렸어요 이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 who가 아니지. 왜요? 여러분들 이것도 보니까 뭐야?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who입니까? who's입니까? whose. where는 왜 안 됩니까? Amy에서 차가 고장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격? 소유격인데 우리는 이 문장 다시 해보세요. I met Amy. 시작. I met Amy whose car broke down. 틀렸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쌤 봐요. 인마랑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우리반 뭐가 다릅니까? 우리반 야 같은 경우는 쌤 뭐라고? 짝 봤을 때 우리반이요 내가 여자 한 명을 만났다 그러니까 뒤에 차가 고장났다는 걸 모르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지.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야? 야, 내 애미 만났대.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을 땐 쌤이 관계대명사 앞에 뭐 싫어? 갑자기 숨 쉬라 그랬습니다. 컴마. 아시죠? I met Amy. 하 이렇게 하셔야죠. 그 뭔지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해설을 갖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쌤이 한 개도 안 헷갈리는데 우리 반이 왜 헷갈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쌤은 사라질 거고 우리는 혼자서 뭐 영어 시험을 치시든지 어학연수를 가시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래서 내가 에이미를 만났는데 해보세요. I met 시작. I met Amy. 하 숨 쉬고 나서 who's를 이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입니까? 에이미입니까? 에미의 차가 고장났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끄트머니까 마침표 찍으시면 되죠. 쌤 지금 하는 말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간에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 쌤이 싹싹싹 지우고 두 문장을 쌤이 적을 테니까 여러분 빨랑 적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오케이. 여러분 두 문장만 아시면 다 했습니다. 하산합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I have three. 시작. I have three brothers. 여러분들 잘 쓰셨죠? 잘 쓰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쌤 이렇게 써볼게요. 1번 whom, 2번 who, 3번 which, 4번 that 이렇게 썼어요. 이게 토익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쌤이 딱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쌤이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 키워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요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는 무슨 격밖에 못 쓴다? 목적격.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이거 엘롱 아시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엘롱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니까 전치사 뒤에는 몇 지선다가 되었습니까? 4지선답니까? 2지선답니까? 반드시 2선다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장에 가면 맞추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안 갑니까? 기초 토익을 한 달이라도 듣고 어학연수 가시면 아 이게 문법이 이래서 중요한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되고 어학연수 가서 레벨 테스트를 칠 때 토익식으로 치거든요. 문제가 토익식으로 문법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쌤한테 문법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시험 문제 유형을 익히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렇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그러면 얘인지 이제 얘는 사람을 받고 얘는 뭐야? 사물을 받죠?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 딱 보니까 뭐야? 선생님 여러분들 느낀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콤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문법이에요. 사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three brothers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치 여러분들 정답이 후인데 그러면 후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 봐요. 나는 3명의 형아가 있는데 3명의 전부가 결혼했어요. 형아 3명 다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3명의 전부가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실용용법 2반에서 대박 냅니다. 우리 실용법 2에서 바로 이거 배우는데 딴 게 아니고 실용법 2에서 쌤하고 뭐합니까? 그러면요 왜 쓰지 마세요. 대명사, 명사, 한정사, 관사 파트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몇 가지? 6가지 여러분들 접속사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랑 그 다음이가 수고 표현 정리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이가 제일 빡셔요. 사실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 그때 대명사, 한정사 배울 때 뭐 배우게? 우리가 3명 형아의 전부 그런 뭐예요? 올이죠. 3명 형아의 대부분 그런 뭐예요? 못쓰죠. 그때 2반에서 3명 형 다 장가를 못 갖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뭐 쓸까요? 번요? 그렇지, 넌이죠. 공부되어 있는 친구는 넌이 나온 거예요. None of whom are married 이렇게 딱 쓰는데 이거 아시죠? 그래서 none of일 때는 이주도 가능하다 이런 거 배웁니다. 이게 2반이에요. 아시죠? 근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둘 중에 왜 whom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연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he passed 시작. He passed the test. 금마가 시험에 통과했다. 여기 관계되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1번 that, 2번 who, 그 다음 우리가 3번 저기 우리가 which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니까 종속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주어. 또 뭐 들어와야 됩니까? 접속사. 접속사 역할과 주어 역할 같이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관계되면서 무슨 격? 주격.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니까 선생님 콤마 대스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되죠? 그 다음에 콤마 후 아니면 which인데 보니까 the test가 뭐야 그러냐?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 그래서 우리반 뭐를 쓰셨어요? which를 찍으셨죠? 우리반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요? 정답은 맞지만 우리반 잘 보세요. 정답은 which가 맞지만 우리반 잘 보세요. 그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까? 아니죠. 쌤 지금 하려는 말은 야 금마 농땡이 있지. 걔 시험에 통과했단다. 그 금마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쌤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는 건 뭐예요? 휘치가 받는 것은 시험입니까? 금마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앞문장 전체입니까? 앞문장 전체. 이것이 그 유명한 앞문장 전체를 여러분들이가 수식할 때는 항상 앞문장 전체를 여러분들 받을 때는 여러분들 선행사를 받을 때 근데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항상 뭐 쓰셔야 됩니까? 콤마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라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 해서 여러분들 관계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라 쌤 또 해석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 시험이 우리를 놀라겠습니까?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앞문장 사실 전체입니까? 사실 전체.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개인기 중에 콤마 후입니까? 콤마 which입니까? 콤마 that밖에 없습니까? 콤마 which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근데 그 관계대명사 개념 정리가 싹 다 됐어요. 쌤 지금 책에다가 한 번도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을 달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can you have a look? 교재. 여러분들 그거 지금 교재 보시기 전에 쌤 이거 뭐 보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토익 파트 7 한 달 특강입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끊을기 잘근잘근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기초 토익 하시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반이라서 선생님 진도표 넣어놨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반이 보셔야 될 것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실용용 문법 여러분들 뒤에 관계대명사 이 유닛도 뭡니까 그러면요? 91이죠. 자, 우리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가 책에 우리반이 형광펜이나 뭐 볼펜 딱 드시고 쌤하고요 별다기를 빡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반 참 그렇죠. 사람 마음이란 것이 우리반 관계대명사 절글해서 여러분들 제목 한번 해보세요. 주거예요. Who, that, 시작. Who, that, which. 좀 감이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 주구시 준비하시면서 옆집 사는 여자는 의사. 이 여자랑 친해지셨죠? 여러분들 같이 해보십시오.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우리반 이때 who를 쌤이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그 여자가 그럽니까? 그 여자가
정말 잘하셨죠?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거 딱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요 문장에 죽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해보세요. We know a lot of 시작. We know a lot of people. 어떤 사람들?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때 후는 뭐라 그러셔야 돼요? 누가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골에 좋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아시죠? 그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쌤하고 이거 했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What is architect? architect가 뭐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말 못하면 바보라 그랬습니다. 쌤이요. 동사는 사람 해보세요. An architect is 시작. An architect is someone who designs buildings. 동사는 명사.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 우리 했던 기억납니까? 그다음 우리는요. 그러고 나서 우리이 보시면 그다음 문장에 우리는 사람일 때는 셈이 who를 쓰지만 사물일 때는 셈 씁니까? 그러면요. 대다면 뭐 쓰라? which 그죠? 사물일 때 여러분들에서 세 개의 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연결해서 별 딱 때리시고 우리는 발음 따라 해볼까요? 다시 refrigerator. 그럼 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던 치즈 어디 갔지? 물어보세요. Where is 시작. Where is the cheese that was in the refrigerator? 우리는 쌤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목적격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뭐? 비동사.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쌤은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비동사 쓰고 나서 ing가 나오거나 비동사 나서 pp가 나올 때 있죠. 여러분들 요때 비동사는 생략해도 요맛 찌그러기가 남잖아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해도 이때는 선생님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비동사 플러스 ing나 비동사 플러스 pp일 때 비동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냉장고 안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럴 때 비동사는 생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요, 요때 was는 여러분들 이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의 비동사입니까? pp의 ing입니까? 이거는 있다 뜻입니까? 있다. 우리는 순수한 비동사로서 없애고 이러면 안 된다. 뭘 알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는요 C번에 보니까 와 우리는 그 기분 좋죠.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하는 것? 그래서 쌤이 유일하게 명사절을 이끄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What. 우리는 요 첫 번째 문장 대박 문장이니까 외우셔야죠. 야 발생했던 것 일어나는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말패반에서 쌤은 마르고 딸도록 합니다. 그래서 What happened? 시작. What happened was my fault. You know what I'm saying? 했던 기억나세요? 내가 말하는 거 해보세요. 내 말은 해보세요. What I'm 시작. What I'm saying.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만 이거 보시면 B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91의 B번에 우리만 보세요. 요거 한번 볼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여자 해보세요. The woman. 요쌤 요문이가 죽으면서 해보세요. The woman who 시작. The woman who I wanted to see. 우리만 관계되면서 목적격 이때 who도 가능하고 whom도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세요. The woman I wanted 시작. The woman I wanted to see. 이때는 뭐라면요? 생략했죠. 생략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후도 가능하고 훔도 가능하고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 주꾸면서 해보세요. 네가 잃어버린 열쇠들 해보세요. The keys 시작. The keys you lost.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N이 샀던 옷 해보세요. The dress 시작. The dress 그러니까 다시 해보세요. The dress 시작. The dress and boat. 그럼 끊을게 할 때 the dress N입니까? 아니면 the dress에서 끊어야 됩니까? The dress에서 끊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정말 조심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요 목적격의 두 가지. 요만은 뭐예요 여러분요? 전치사의 목적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그 여자 아니야? 탐이 얘기하고 있는 여자 다 갑니다. 주그 준비하시고 해보세요. Do you know the woman? 시작. Do you know the woman Tom is talking to? 대박 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줄자 끄시고 뭐뭐를 찾다 그러면 look이요. look for요. look for. 누구누구랑 사랑에 빠지다면 falling in love입니까? falling in love with입니까? falling in love with.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러분들 next to 보시면 누구누구 옆에 앉을 때면 next to on the phone on the plane은 뭐예요? 비행기에서고 누구누구 옆에 앉을 때는 next입니까? next to 명사입니까? next to. 그래서 요 문장 줄거시면서 한번 읽어보는데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 해보세요. The man I don't know. 내가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내가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 해볼까요? The man 시작. The man I was sitting 그 옆에 next to 비행기에서 on the plane. 그죠? talk all the time. 항상 그러니까 늘 계속 얘기했다는 얘기죠. 생활도 싫죠.
그죠? 계속 말 걸고 막 입냄새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계속 맥주 달라고 먹고, 그죠? 맥주 먹고 보드카 시켜 먹고 막 이렇게 위스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뭐 비행기 탈 때 보십시오. 오랜 시간 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딱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 문장 죽으면서 해볼까요? 야, 니는 그들이 했던 것, 그들이 말했던 것 들었니? 해보세요. Did you hear? 시작. Did you hear what they said? 자, 아셨죠? 여러분들 D번에 별 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문장 그 다음 페이지 펴셔서 여러분들 미가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가 우리는 몇 명의 사람을 봤다 해보세요. We saw some. 시작. We saw some people who'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람들의 차가 고장났다 그러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차가 박살났는 몇 명의 사람들을 봤다 할 때 여러분 박살난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차입니까? 사람들의 차. 여러분 이 문장 죽으세요. 여러분 이거 윈도 아니고 위도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 해보세요. A widow. 시작. A widow is a woman whose husband is dead. 이때 who's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구입니까? 그 여자의입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사망했다. 맞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여자를 widow라 그러죠. 과부라 그러죠. 그 다음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쌤 무슨 격 써도 됩니까? who도 되고 뭐도 되고 whom도 되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만 쓴다 그랬습니까? 쌤이요? whom만 가능하다. 전치사의 목적격. 그죠? 근데 그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분 D번에 C번에 왕별 치십시오. 요 문장 최종적으로 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관계부사는 접속사 기능과 부사 기능 같이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The restaurant where 아시죠?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여러분들 was near the airport. 여러분 그럼 셈이 사라지고 없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Restaurant where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밥 먹었던 그 레스토랑인데 알고 보면 해석할 때 그 레스토랑 where를 어디에 그럽니까? 레스토랑에서입니까?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요. 공항 근처였어요. 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요 D번하고 E번 또 별을 친 이유가 여러분 이제 딱 빠꾸를 딱 보니까 뭐예요? The day, year, time은 뭐예요? 시간입니까? 장소입니까? 여러분요? 얘는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시간. 그래서 얘는 뭐예요? The reason이니까 뭘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했던 이유. 그죠? 여러분께서 맨 마지막 문장 죽으시면 내가 너한테 전한 이유가 해보세요. The reason I am. 시작. The reason I am calling you. That 넣어보세요. The reason that. 시작. The reason that I am calling. 그래 why 넣어보세요. The reason why. 시작. The reason why I am calling. 말패방 가서 연습 더 하십시오. 말하기 패턴방 가셔서.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93 볼까요? 우리가 얘는 쌤이 타입원 93에 A번에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한정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한정적.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보니까 타입 2에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계속적. 여러분 쌤이요 타입 1에 한정적, 타입 2에 계속적이라고 적는 이유가 쌤 뭐라고 그랬습니까요? 타입 2에 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후입니까? 콤마 후입니까? 콤마 후. 왜 콤마 후를 쓰는지 쌤이 말씀드린 그거죠. My brother Jim은 콤마 후 lives in Houston. 휴스턴에 사는데 여러분 이때 후를 어떻게 합니까요? 여러분이 누가 그럽니까? Jim이 그럽니까? Jim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뒤에 거 없어도 Jim인지 알겠죠? 누군지 알겠죠? 막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입니까? 콤마 후입니까? 콤마 후. 정말 잘하셨다.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선생님 책은요. 우리 책에 쌤 해놓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집에 하셔서 타입 1과 타입 2를 우리요 딱 기억하시고 제일 밑에 거 보도록 합니다. 제일 밑에 별 하나 주시고 우리는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 차가 고장났다. 제일 밑에 줄 죽으면서 해보세요. We met some. 시작. We met some people whose car had broke down. 이때는요 막연히 some people이지 않습니까? Some people. 그 옆에 거 죽으면서 해보세요. Amy. 시작. Amy whose car had broke down. 이때는 뭘 합니까? 그러면요. Amy의 차가 할 때 우리 반이 뒤에 차가 고장났다는 얘기가 없어도 Amy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who's입니까? 컴마 who's입니까? 컴마 who's. 잘 하셨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94에 보시면 마지막 이제 유니트가 나올 때요. A번에 펼치시고 우리 반 전치사 뒤에는 쌤이 뭐 하면 뭐밖에 안 나온다? whom 하면 뭐? which.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날 줄 아십시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뭐를 박아라? whom. 사물이 뭐를 박아라? which. 정말 저거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가 B번에 쌤하고 했던 예문 그대로 나오죠. 두 번째 문장 죽으면서 해보세요. Mary had three. 시작. Mary had three brothers, all of whom are married. 이때 whom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누구의 그럽니까? 아니면 세 명의 해야 됩니까? 세 명의. Mary가 형아가 3명인데요. 오빠의 아들 3명이 다 결혼했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치사의 무슨 격? 목적격. 잘죠? C번의 별. 여러분들 문장 전체를 선행사를 받을 땐 쌤이 뭐를 써야 된다고요? 컴마 which.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 줄 거면서 해보세요. Joe got the job. 시작. Joe got the job. Joe가 직업을 가졌는데 which surprised everybody. 그것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해서 which가 맞는 게 뭐예요? 그 직업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까? 아니면 Joe가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요? Joe가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 이것이죠. 근데 그까지 해서 이제 쌤을 볼까요? 완벽하게 우리가 실용용법 진도를 마쳤는데 이제 선생님이 인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 달에 공부했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수동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준동사, 세 번째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분사, 분사구, 분사구문이라는 수식어구에 대한 개념 잡는 것이 우리 D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우리 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통 보면 기초 약한 친구들은요 실용용법 교재를 한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쌤이 그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반복 학습 말고는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달라요. 우리 반이 2번 하고 3번 하면 지겨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2번 하고 3번 할수록 새로운 거 있죠. 하면 할수록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기분은 좋지만 동전의 양변과도 같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불안해요. 한 번 할 때는 거만스러워서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안 해는 아가 제일 자신감 있습니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 해봤거든. 원래 서울 안 가본 놈이 제일 1등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보면 어때요? 한번 해보면 되게 자신감 생겼는데 반복하면 이런 생각 듭니다. 했는데 왜 이렇지? 또 새롭네. 3번 하면 어때요? 또 새롭고 여러분들 그래서 한 4-5번 해야지 여러분들 한 번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반이 하면 할수록 새로울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모쪼록 공부 이으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영어는 딱 한 과목이라는 과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휘나 4가지 기능 듣기나 말하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특히 기초영작문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쌤이 그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죠?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달에 뵙도록 합니다. Have a very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